그 다음에 논제의 분석입니다. 논제의 분석. 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예상되는 근거나 비판적 사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래 전망을 논하시오라는 이렇게 했으면 비핵화라는 게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가 도대체 뭔가? 이런 거죠. 북한은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뭡니까? 기존에 개발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발 인력도 북한 밖으로 이주하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죠. 불가역적,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역적.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93년도에 육자회담 하면서 북한에 있는 영변에 있는 경수를 한 파괴시켜 봤어요. 그러고 나서 경수를 짓다가 나자빠지니까 뭐예요? 자기들 그 애들 또 모아가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뭐 돈 기술자가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술자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기술자가 없으면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가 임마 핵무기를 개발하고 수학 계산 해본 한 분이라 해본 놈들 전부 다 미국 바깥으로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총살시킬 수는 없으니까. 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감 같은 데 있는데 하와이 같은 데 주면 북한 사람들도 땡큐 과학자들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씨, 북한에 과학자로 가야 되겠네. 핵과학자로 감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남한은 뭐예요? 남한은 아직까지 상당히 모호해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핵잠수함도 도입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우리도 핵무기 가지는 거죠, 뭐. 그러면 뭐 남북이 다 핵을 가지는 거죠. 거의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인도가 핵무기 가지니까 파키스탄도 열받아고 핵을 그냥 가지는 거죠. 국민들 잘 못 살고 뭐 잘 살고로 떠나서 일단 핵을 가져야 인도하고 맞짱을 뜰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핵을 가지는 거죠. 우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거의 비슷한, 파키스탄, 인도하고. 칸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고 북한은 그 이동수단 ICBM을 대포동 그 ICBM을 개발해가지고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해서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으로 이전해주고 파키스탄은 핵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체가 된 거죠. 합체가. 그래서 파키스탄이 그때 그 핵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칸 박사입니다. 칸. 그래서 칸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국제적으로는. 비교하는 목적과 대상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가, 기업은 기업, 개인은 개인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비교 대상이 급이 똑같아요. 무게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무게가. 그 다음에 논제가 제시문 A, 제시문 B, 제시문 C의 비교 분석한 후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하면은 제시문 A와 B, C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A는 이민에 대해서 찬성하고 B는 지지민에 대해서 반대하고 C는 이민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인데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찬성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논제가 제시문 A, B, 제시문 B를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판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면은 제시문 A와 B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본론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본론에서.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부분들은 서론에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도 일부는 서론에 쓰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예요? 자신의 견해 나는 뭐예요? 나는 이민에 대해서 찬성한다. 앞에서 제시문 A는 찬성하고 제시문 B는 반대하고 제시문 C는 중립인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민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세 가지로 얘기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본론 1, 본론 2, 본론 3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근데 비교한 게 제시문 A는 뭐 해갖고 이래이래하기 때문에 찬성했고 제시문 B는 이래이래해서 반대한다고 그러고 제시문 C는 이래이래해서 중립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교를 본론 1로 쓰고 본론 2에는 또 분석을 하고
찬성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고, 또 중립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 세 번째 본론 3에는 나는 그래서 찬성하는데 이러하고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러기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견해가 명확한 게, 그러니까 서론에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는 찬성한다. 이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했던 제시문에 있는 논리를 가서 하면서 이 논리는 이렇게 잘못됐다. 중립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기회주의자다. 무식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깨야 된다는 거, 안에서, 본론 안에서. 이걸 하나씩 본론 1, 본론 2로 별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마찬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제시문 A, B, C를 요약하라고 해서 요약을 본론 1로 하고 공통점이 본론 2로 하고 차이점이 본론 3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판하고 그걸 나는 이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동의할 수 없다. A, B, C 이유로. 그러면 A를 가지고 이 사람 또 차이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공통점을 얘기하고 공통점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차이점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끌어가면은 굉장히 뭡니까? 제시문을 읽으면서 포용을 해야 되는 포용. 제시문을 포용해야 된다. 포용. 그게 중요하다. 포용.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입니다. 막 글이 읽어요. 이걸 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읽어가면 돼요. 한글이에요, 한글. 영어도 아니에요. 한글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이렇게 쭉 읽고, 동서고금, 내용, 칼럼, 천천히, 생소한 제시문, 천천히라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빨리 읽으면 안 되나? 빨리 읽기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냥 써가면 돼요. 제시문은 내가 이걸 2번, 3번 읽으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지. 바보 같은 짓을. 잠깐 스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히 쭉 읽으면서 쭉 한 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렇다 해서. 쭉 치면서 쭉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내가 이게 글 쓸 때 써먹을 만한 게 뭔지, 논제와 연관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만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돼요. 동그라미만요. 그래서 생소한 제시문이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글이 나왔다. 미쳐버리겠다. 이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맥락이 뭔지 말면 되는 거, 이해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말면 게임 끝이라는 거죠. 평생 처음 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요. 읽어보고 한글로 내가 이해하면 끝이에요.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런 논제에 이런 제시문을 내놨을까? 그것만 알면 돼요. 이 사람 주장하는 바가 논제에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2번, 3번 읽으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시문의 핵심 단어와 맥락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생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 전문용어나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저자가 이 사람을 쓴 사람이 의도가 뭔지, 주장하는 바가 뭔지,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또 반박 논리도 좀 찾아보고, 수험생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민하는 과정, 프로세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자보다도 뛰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소크라테스보다 뛰어난 철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플라톤보다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썼던 글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비판하는지, 내가 비판하는 근거가 뭔지, 이걸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 논리적 구조, 사고의 틀,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뛰어난 글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논제를 접근하는 방식들을,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들이 바람직한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마어마한 게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2009년도 제시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군주론. 그래서 거의 폭군을 얘기하는 거죠. 폭군, 그죠? 폭군에 대해서
현명한 군주가 시민들을 결속시키고 계속적으로 충성을 바치게 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흔히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비겁하고 탐욕적이고 군주가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 막 온갖 충성을 바친다. 약간 뭐 성악설하고 비슷한 거네. 성악설, 그죠? 성선설하고 성악설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그럼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뭔지 정도는 조금 아는 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15세기 이탈리아 뭐 도시국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경쟁 뭐 이런 정도만 알면은 더 이상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투는 맹자의 해왕편입니다. 맹자가 누군 줄 아는 거죠, 그죠? 왕은 이를 따지지 말고 인과 의를 얘기해야 된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인과 의를 얘기하는 의리. 인이 뭐예요? 인이 뭐예요? 인자하다는 뜻인가? 인자. 위아래에서 서로 이익을 다투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 신하와 왕이 서로 이익을 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천하의 인심을 얻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거, 천하의 인심, 뭐 인자하다, 인심,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